2교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내분비계는 몸에서 각 기관에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또 이 호르몬들이 각 표적 기관에 가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이제 뭐 대사 증진이라든지 뭐 전해질 균형이라든지 이제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요 내분비계다. 자, 그러면은 해부학적인 용어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자, 사이로이드, 갑상샘 또는 갑상선, 뭐 사이로이드만 쓰기도 하고요. 뭐 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해서 갑상선이라고 하는데, 요 갑상선은요, 여기 요렇게 우리 학생들도 나비 모양처럼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후두에 여기 후두에 그 갑상 연골, 여기 보시면 이제 연골 있죠. 그래가지고 사이로이드 캐틸레지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는 만화도 쓰죠. 아담스 애플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두드러지게 앞에 이렇게 폴록 튀어나온 요것을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데요. 요 그 갑상선 연골 아래쪽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트라케아가 있죠. 그래서 기관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나비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이 갑상샘이요, 인체에서 그 내분비 샘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우엽, 라이트 로브가 있고 좌엽, 레프트 로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스머스라고 해가지고 협부,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 로브과 이스머스 협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갑상샘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티록신이라는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티록신 같은 경우는 여기 T4, 테트라라고 해서 T4, 그 다음에 트리라고 해서 T3라는 요 호르몬을 분비가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T3하고 T4의 티록신 같은 경우는 대사 항진에 관여한다. 그래서 대사 항진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체온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대사가 항진되는 것을 이제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세포의 산소 흡수율을 지원을 해가지고 대사 항진을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샘 하면은 요 티록신, 이 티록신인데 여기 이제 그 테트라 요드 타이로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테트라 4개, 그 다음에 요드, 아까 여기 요 아미노산하고 요드 결합에 의해서 합성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드 사이로닌이라는 단어를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3 같은 경우 트라이 또는 트리라고 해서 트라이 요드 타이로닌, 뭐 사이로닌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칼시토닌이라는 것도 분비를 하는데요. 이 칼시토닌이 하는 역할은요, 여기 보시면 혈중에 있는 칼슘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뼈 속으로, 칼슘을 뼈 속으로 이동하게 해가지고 혈중에 있는 칼슘치를 감소시켜서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칼시토닌이다. 그러면 이 칼시토닌은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칼슘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혈중에 칼슘이 적다, 그러면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디서 하냐면은 부갑상샘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렇게 갑상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갑상 연골이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인데, 이 부갑상선 파라사이드 같은 경우는요, 부갑상샘은 여기 지금
갑상선 뒤쪽에 여기 백뷰라고 되어 있죠. 후면에 뒤쪽에 이렇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상하로 해가지고 좌우로 해서 두 쌍의 조그만 좁쌀 크기의 기관을 우리가 부갑상샘이라고 해요. 이 부갑상샘 같은 경우는요, 여기 PTH, 그러니까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가지고 이 PTH가 하는 일은, 앞에서 우리 칼슘은 칼시토닌에 의해서 혈중 칼슘을 감소시켰었잖아요. 예. 근데 얘는 만약에 칼슘이 너무 적다, 혈중에, 예, 그러면은 다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칼시토닌하고 반대되는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그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칼슘을 혈류를 통해서 뼈에 저장을 했다가 혈중의 칼슘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다시 뼈에서 칼슘을 혈액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P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시토닌은 갑상샘에서, PTH는 부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면서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를 조절하게 된다. 그러니까 칼슘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기관은 갑상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신 또는 이제 콩팥 위샘이라고 해서 신장을 이제 부가시키는, 이제 보조하는 이제 부신이 되는데요. 이 콩팥 위샘 또는 부신은 아드레날 그랜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아드레날 그랜드 또는 우리 콩팥 위샘이라고 하니까 요 레날에 앞에다가 슈프라를 붙여가지고 콩팥 위샘이라고 할 때는 슈프라레날 그랜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보다는 아드레날 글랜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자, 이 부신은 좌우 콩팥, 키드니 여기 있죠? 네, 오른쪽, 왼쪽 요 콩팥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조그만 작은 샘 요 두 개를 부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신은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요. 요 겉질, 요 속에 있는 이 겉에 있는 겉질을 콜텍스라고 하고요. 요 안에 있는 속질 또는 수질을 메둘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질, 수질, 겉질, 속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가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따라서 이제 그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다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겉질, 아드레날 콜텍스, 네. 겉질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콜티코스테로이드를 분비를 한다. 이 콜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진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티코스테로이드는 이 콜텍스 겉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카테콜라민이라고 교감신경 흥분제가 있는데요. 요 카테콜라민은 메둘라 속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겉질 콜텍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 또 몇 개 볼게요. 미네랄, 우리 광물 할 때 미네랄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미네랄 콜티코이드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광물, 부신, 겉질,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요 미네랄 콜티코이드 같은 경우는요, 인체의 전해질 양을 조절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서 그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예, 그 약어 볼 때. 그래서 이 나트륨, 소디움이라든지 포타슘, 칼륨 분비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콩팥 세뇨관, 우리 이제 그 비뇨기기 할 때 배웠었죠.
콩파세뇨관에서 혈류 속으로 나트륨의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나트륨 양을 이제 재흡수를 해가지고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나트륨은 소디움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포타슘은 칼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타슘의 분비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 전해질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부신 피질, 그 아드레날 콜텍스에서 분비되는 미네랄 콜티코이드가 하는다. 자, 그 다음에 글루코 하면 당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콜티코이드라고 해가지고 얘는 그냥 이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고 콜티코이드는 얘는 이제 당, 그죠? 예, 당.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에너지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 것처럼 이제 당,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면서 요 글루코콜티코이드가요 항염증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거는 성호르몬이잖아요. 예, 성호르몬인데 얘는 보통 이제 남성 안드로겐 같은 경우는 고환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도 분비한다라고 저희 생식기계에서 배웠었는데요. 요 고환이나 난소에서도 분비가 되지만 요 부신 피질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남녀의 2차 성징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드레날 콜텍스 겉질에서 분비되는 콜티코스테로이드, 미네랄 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메둘라 속질. 그래서 여기 지금 부신의 요 메둘라, 요 속질에서 분비되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요. 대표적인 거는 카테콜라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테콜라민은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제 화학 물질인데 교감신경에 그 관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흥분시키는, 그래서 교감신경이 약간 흥분시켜가지고 심장, 그러니까 맥박이 굉장히 빨리 뛰게 하는 심장 활동을 증가시키고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우리 호흡 기능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겐으로부터 글루코스, 그러니까 이제 당의 생성을 자극시키는 이런 역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아드레날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흥분하면 아드레날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도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약간 혈압을 상승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이제 그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신의 속질 메둘라는 사람을 좀 흥분시키는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메둘라 다시 한번 카테콜라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호르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호르몬이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메둘라는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은 이 아드레날, 메둘라, 부신 속질 또는 부신 수질에서 또 관여를 하면서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네. 판크레아스는 이제 그 소화기계 할 때 좀 배우기는 했는데요. 이 판크레아스는 이제 소화작용도 하고 또 호르몬. 우리 췌장 하면 또 당뇨가 생각이 나잖아요. 인슐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위, 스토마, 위의 뒤쪽에 위치해 있대요. 예,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위가 있죠, 스토마. 네, 그리고 디오데넘 12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12지장, 그래서 이 위 뒤쪽에 이렇게 췌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요 췌장에서 요거 보이시네요? 예, 랑게안스 섬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일렛 of 랑게안스라고 해가지고 이 랑게안스 섬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근데 이 랑게안스 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여기 보시면 알파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베타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갑상선, 부갑상선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 항상성을 유지시키는데요. 요 췌장에서 요 알파셀에서 분비되는 것은 글루카곤이 되는 거고요. 요 베타셀에서 분비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슐린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혈당 수치가 높을 때는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가지고 혈당 수치를 낮추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혈당 수치가 너무 낮아요. 저혈당이에요. 그러면은 글루카곤이라는 걸 분비해 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글루카곤 같은 경우 혈당을 높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글리코겐 당원이 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간에 저장된 이 글리코겐을 글루코스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그 혈당 형태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제 혈류로 들어가도록 자극하는 게 글루카곤이 되는 거고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당뇨 환자분들 인슐린 앞에서 ITDM, NITDM 배웠었잖아요. 인슐린 의존성인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요 글루코스가 체세포내로 들어가 가지고 에너지로 이용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간에서 이제 글리코겐이 저장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에서 글루코스를 글리코겐으로 전환해 가지고 조금 간에 저장될 수 있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판크레아스 이자 또는 췌장은 요 혈당 수치를 낮출 때도 혈당 수치를 높을 때도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뭐 지난번에 잠깐 이제 그 소화기기 할 때 배웠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췌장하고 그 다음에 듀오데눔 12지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담즙 같은 것도 이제 서로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 여기도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가지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판크레아스다. 자, 그 다음에 피튜어터리 글랜드라고 해가지고 뇌하수체. 네.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이제 여기 뇌하수체가 있고 여기 하이포살라무스 그 시상 하부가 있죠. 예. 근데 요 뇌하수체는요, 하이포피시스라고도 하는데 이는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뇌 바닥에 있는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 그래서 나비뼈 뇌에 있는 함몰된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리어 롭, 그래서 앞쪽에 미들, 그 다음에 뒤쪽 포스테리어 롭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시상 하부, 하이포살라무스, 여기죠. 예, 하이포살라무스에서 화학물질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 게, 그러니까 요 뇌하수체하고 시상 하부는 위치도 거의 비슷하면서 서로 이제 그 조절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 뭐 전엽, 뇌하수체 후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뭐 미들로 빼고 안테리오 롭과 포스테리오 롭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뇌하수체 전엽,
안테리어 로브, 전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후엽, 포스테리어 로브, 후엽이 있는데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은 정말 각종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요 기관인데요. 우리 앞에서 GH 배웠었죠.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 그래서 뼈 조직에 자극해가지고 신체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게 성장 호르몬 GH. 예? 그래서 그로스 호르몬인데요. 얘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갑상선 할 때 이제 T3, T4 하면서 요 TSH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이 갑상샘 그 사이로이드의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요 티록신의 분비를 자극하는 요 호르몬이 TSH. 그래서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는 단어도 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약어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ACTH. 그래서 아드레노 콜티코 트로핀 호르몬이라고 해서 부신 피질, 그러니까 부신 겉질,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신 겉질을 자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질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를 이제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ACTH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나도, 네, 고나도 트로픽 호르몬. 우리 고나도가 이제 그러니까 생식샘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인데요. 우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우리 여성 기계에서 이제 배웠었죠. 그 FSH, LH라고 해가지고 요 난소 자극 호르몬, 또 그 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비를 하는 게 요 뇌하수체 전엽.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 FSH와 LH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우리 menstruation, 월경의 그 과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롤락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프롤락틴, 우리 락틴은 아까 이제 유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롤락틴은 젖분비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프롤락틴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그 분만을 하게 되면 유즙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밀크, 그 유즙이 분비가 되는데 얘는 그 임신 5주부터 이제 분비가 시작이 되면서 유방 조직이 이제 나중에 이제 수유하기 좋게 이제 성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유선을 자극을 해가지고 유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호르몬을 이제 프롤락틴이라고 해서 젖 분비 호르몬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롤락틴은 뭐 이렇게 PRL이라는 뭐 단어도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멜라노사이트, 우리 멜라닌, 네,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고 해갖고 이 멜라닌이 이제 그 색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뭐 이런 그 색깔을 띠는 멜라닌, 요거는 우리 이제 피부계에서 배웠었는데요. 얘를 자극을 해가지고 피부의 색소를 침착시키게 하는 요 호르몬을 MSH, 멜라노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멜라노 세포를 스티뮬레이팅,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엽에서 분비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로스 호르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도 있고요. 또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도 있고요. 젖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도 있고, 또 멜라노 그 세포, 그 멜라닌 세포를 또 자극을 해가지고 색소 침착을 또 증가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곳이 뇌하수체 전엽이 되고요. 자, 그러면 후엽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A,
ADH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해서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그 콩팥 세뇨관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자극해 가지고 이뇨되는 것을 좀 막고, 그 다음에 그 소동맥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요 ADH. 그래서 요 ADH는 후엽에서 분비되고, 그 다음에 이 옥시토신이라고, 옥시토신은 이제 몸에서 분비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출산하거나 이럴 때 또 주사로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할 때 자궁을 더 수축을 해가지고 분만이 빨리 이제 유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옥시토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옥시토신은 출산할 때 많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진통을 유지시켜 가지고, 예, 애가 이제 산도를 잘 나올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접샘에서 유즙을 분비시키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프롤락틴도 있었잖아요. 접분비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유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롤락틴 같은 경우 임신 5주부터 이렇게 조금씩 분비가 되는 거고, 이 옥시토신 같은 경우 이제 분만 후에 또 젖샘에서 유즙 분비를 또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옥시토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문제가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또 워낙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다 보니까 얘는 좀 나중에 요 표 이제 붙여가지고 여러 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바리. 네, 난소. 이제 난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 내에 양쪽으로 이제 한 쌍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제 그 타원형 모양의 기관이죠. 그래서 요 난소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오바리가 있죠. 예. 요 난소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기계에서도 했었는데요. 오바리는 뭘 생산한다? 5번. 난자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성징에 관여를 해가지고 약간 그 여성스럽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뭐 체모라든지 뭐 가슴 브레스트 유방을 발육시키는 이런 이제 좀 여성스럽게 만드는 요 분비하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얘는 좀 여성, 얘는 좀 엄마. 네. 그래서 이제 이 황체 호르몬인 이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요, 임신했을 때 자궁 내막을 좀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그 분비가 되고요. 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이 되면 월경, menstruation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월경 방해에 관여를 하는 게 요 프로게스테론인데, 이 오버리 난소에서 5범 난자도 생산을 하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여성을 더 여성답게 이제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스트로겐, 뭐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여기 쭉 설명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하수체에서 이렇게 그 황체 자극 호르몬, 뭐 그 다음에 뭐 난소 자극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외분비계, 내분비계 작용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티스 고환. 네. 우리 생식기계는 이제 난소에서 난자를 생산을 하게 되고, 남성은 테스티스 고환에서 요 스펌 정자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고환은 남성의 음낭에 들어있는 요 한 쌍 양쪽으로 있죠, 그죠? 양쪽으로 한 쌍의 똑같은 또 타원형 기관, 그러니까 좀 난소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생식세포인 요 스펌,
그 정자를 생성을 하고 또 난소하고 비슷하게 얘도 고안에서 남성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해가지고 남성을 더 낭섬답게, 그래서 남자의 2차 성장의 자극을 좀 해주기도 하고, 또 좀 남성다운 뭐 수염이라든지 체모라든지 또 이제 그 남성다운 목소리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곳이 요 고환이다. 테스티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식 기계에서도 배우고 내분비계에서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생식 기계 같은 경우는 요 오범하고 그 다음에 스펌. 그래서 이제 그 난자와 정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뭐 수정이 되고 분만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식 기계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내분비계에서는 요런 이제 그 각종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제 각 기능을 또 담당을 하는 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요 그 난소하고 고환은 따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